6월 15일 장전 시장입니다. 네, 이번 주는 통화정책 슈퍼위크가 있죠.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종전 기대감. 사실 오늘 종전 발표를 하기로 지금 오피셜이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란이 또 삐졌어요. 이란이 다시 나 종전 안 해. 이런 내용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놀라서 SNS에 오늘 베이루트 공격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었다. 네, 특히 우리가 이란 평화협정 체결에 매우 근접한 달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 그렇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생일날 종전 협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정도 다 거기 맞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84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주간 오일에서도 위켄 오일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왔기 때문에 80달러 밑으로 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은 종전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슈퍼 위크의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지 사실 일본이랑 영국은 금리 인상 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시그널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FMC에서 케빈 월시의 이런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FMC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뭐 큰 일정은 없어요. 월요일 다행스럽게.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 이란이랑 평화협정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 3일 동안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조정 나오는 종목들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점들까지는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말 동안도 재밌는 일이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미토스 페이블에 대해서 엔트로픽의 AI 최신 모델이죠. 한국이랑 중국이랑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접근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 너무 저도 계속 이거 찾아봤는데 너무 해석이 달라요. 이 해석 자체가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라든지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엔트로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죠 한번. 그러니까 이거 야 너무 성능이 좋아서 차단한다. 이렇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거 AI 이거 투자해야 된다. 국가 간의 대결이다. 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이러다가 미국이 오픈 AI랑 엔트로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약간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무슨 반도체 AI 거품인데 무슨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이게 거품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거품이라 하기에는 쇼배팅한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팀만 틀어봐도 회의론자 반, 지금 이제 떨어져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람 반, 아이 계속 올라간다 하는 사람 반. 그래서 거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많은 거품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금융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봐라 국가 간에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소버린 AI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NHN 그리고 뭐 LG CNS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기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사익이 될 수 있는데 네이버 요새 호재 너무 많은데 주가가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주식시장 자체는 저는 조금씩 모아가야 되지 않나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신고가에 따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말을 하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뭐 자기 갑자기 막 SK 하이닉스가 매수되어 있다 어떻게 할까요?로 하는데 아니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새.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AI 투자에 대한 시장 예상치가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 너무 부잡고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실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전망치랑 실제 집행된 이런 성장치예요. 금액이죠. 네, 그래서 19% 예상했는데 54% 성장했고, 22% 예상했는데 73% 올랐고, 36% 예상했는데 84%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더 투자 많이 할 거야. 훨씬 더 투자 많이 할 거야. 계속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고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왜?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요일날 시장 떨어뜨린 내용 중에 하나였죠. 헤지펀드에 대한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베팅을 제한했다.
뭐 기간을 좀 조정을 했다는데 이게 결국에는 MS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제가 이제 마감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신흥국 지수이기 때문에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본주로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티그룹이 또 올렸어요. 코스피 목표가를. 최근에 뭐 국내 증권사들 목표가 계속 높죠. 네, 계속 높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JP모건에서 올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브레 AI 관련 테마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지표가 약간 좀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금리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 고용이 진짜 줘야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쉽지 않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여러분들 해석이 너무 달라요. 제가 음모론을 좀 좋아하고 군사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봐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조지고 쿠바 조지고 이란 조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 북한이다. 약간 음모론적으로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모던 워페어가 또 한국 버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게임도 한국 전쟁이 주력이 되고 있고 게임의 주 내용이 이제 북한과 한국의 이런 대립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봉했었던 뭐 재미없다고 해서 안 보러 갔는데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디스클로즈 데이 폭로의 날인데 거기서도 한국이 나와요. 거기서도 북한의 쿠데타가 나와. 약간 음모론적인가요? 아무튼 재미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제 미국 트럼프가 그래도 김정은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좀 제압했다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회유를 할 가능성도 높다. 저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북 경협주의에 슬슬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번에 유럽 순방하면서 또 북한 관련해가지고 또 바티칸 시티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또 비핵화는 헛소리 꿈꾸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뭐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네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죠 비핵화. 그리고 뭐 오늘은 일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정부가 올해 3분기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제 빨리 1차가 완판이 됐기 때문에 2차 출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창업투자 관련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관련해서 투자하실 거면은 그냥 그 반도체 소부장 ETF 아니면은 그냥 코스닥 지수로 투자하셔라. 왜냐면은 제약바이오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래서 그냥 지수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모아가고 있죠, 우리도. 그리고 정부가 어제 뉴스 굉장히 많이 탔죠.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정부가 탈목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대약품이 막 사면서 갔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현대약품 한번 한다고 하니까 현대약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현대약품이 우리나라 탈모 관련해서 제품 수도 제일 많고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탄다 치실 분들 현대약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큰 일정 이슈 없기 때문에 어제 뭐 스페이스 상장 주말 동안에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목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우리나라가 못 받은 게 문제야 지금. 이거 오늘 미래에셋증권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주도 못 받았어. 공모주를. 그래서 시가로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오피셜이 정확하게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좀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ETF에 편입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우주장군 ETF도 다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중을 줄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터져도 중박이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박살이 나요. 이게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 관련주들 이제 맨날 막 올해 상장한 종목들 꼬라지 봐라.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무조건 시가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임의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주항공주들 스페이스X 빼고 다 박살났잖아. 왜냐? 얘는 돈 버는 회사니까. 이 수급이 꿈을 먹고 있는 회사들이 과열이긴 하지만은 실제 돈을 버는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에 상장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오늘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좀 쉬면서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7월 실적까지 버티면 돼요. 시장에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손절, 리밸런싱 전부 다 그냥 이번에는 좀 기다려라. 진짜 반도체 쪽으로 할 거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7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보셔도 된다. 아니면 22일 이후에 통화정책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번 주에 또 휴장도 많고 금요일 날. 그래서 여유롭게 좀 주식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조정 나오면 사고, 그냥 조정 안 나오고 올라가, 뭐 기분 좋고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하방마다 계속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여유롭게 주식하시면서 월드컵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